네, 안녕하세요. 동차반 그 사전 무료 특강 총 5회에서 이제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그러니까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요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전혀 강의를 행정쟁수법을 2차를 전혀 듣지 않은 수험생들이 지난번에 조사해 봤을 때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무료 특강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사전에 그거 들었어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쟁송법 전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핵심 체계 플러스 이제 주로 사례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안 해결을 주로 판례를 사안 해결 답안지 작성이죠. 답안지 작성할 때 사안 해결 쪽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해를 해서 동차반에서 올해 나올 유령 문제를 써볼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무료 특강을 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한 0.0기의 축소판 정도 될 거예요. 0기가 한 12회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3회 정도에 한 3, 4회 정도에 줄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그 1교시, 2교시 30분 각 25분 정도씩 강의를 할 텐데 오늘이 이제 처음 25분 동안에는 여기 행정법이 무엇이고 행정쟁송법이 무엇인지 그 구조를 안 다음에 또 행정쟁송법이 심판법하고 소송법인데 취소송을 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소송 요건 심리를 하는데 그다음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본안 심리인데 요때 이제 소송 요건이 대, 원, 소 등등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협의소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갖고 오셔야 되고요. 자료는 드렸는데 자료는 이제 4례 정도 드렸고요. 교재를 먼저 보시죠. 교재 기본서, 제 콕 기본서 요 분홍색 책에 일단 이 교재 구조는 목차를 보시면 목차 페이지 맨 앞 페이지에 2페이지에 보시면 제 1편이 이제 행정법인데 행정법 내에 행정쟁송법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행정법은 개별 법령에 대한 일종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행정법으로 이제 시험 2차 시험을 보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기 때문에 뭐 제 3부 같은 경우에는 제 1부에서는 이제 고시 등에서 배우는 행정법을 이제 개관해 놓은 것이고 요약해서 그다음에 제 3부에서는 그 2차 시험 볼 때 개별 행정법으로 보게 되는 그 주관식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인데 거기에 주된 법이 3가지 법이 있는데 제 3부에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제 4부에 부동산 가격 공시 법률 5페이지에 보시면 제 5부에 감정평가 법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별 행정법이다. 개별 행정법. 그 얘기를 요약해 놓은 것이 4페이지예요. 4페이지. 4페이지에 행정법이 있는데 행정법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이런 그 양가로 3분의 1 지점에 양가로 이번에 이제 행정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작용이 행해지면 위법할 때 이제 구제를 해주는 법, 그것이 이제 양가로 3번의 행정구제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것이 행정구제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개별 행정법이 예, 잠깐 봤지만 6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맨 위에 첫 번째 박스 이제 국민이 만든 최고의 법, 맨 위에 첫 번째 줄 국민이 만든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을 분립시켜 놨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번에 국가가 있고 그 국가의 권력을 중앙 권력을 3권 분립시켜 놨죠.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제 하는 작용을 입법 작용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 두셔야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기본서 6페이지에 입법 작용,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 중간에 이 법률을 국회에서 그 법률은
크게 이제 공법률과 사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가 법 주체인데 법 주체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를 법인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삼성전자 같은 법인이에요. 법인은 이제 기관을 통해서 행위하는데 그 기관이 입법기관, 국회죠.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만든다. 이 법률은 크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률이 이제 공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적 이해관계 조절에 관한 사법률이 있다. 이 사법률의 대표법이 이제 민법인 것이고, 사적 이해관계 조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볼 때 민법을 배우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법률의 대표적인 것이 뭐 형법, 행정법 이런 것인데,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민법과는 달리 이 행정법은 행정 영역별로 한 800여 개의 법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이다. 행정작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행자를 빼면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인 행정부에서 맨 위에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 한다. 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학자들이 행정작용을 나눌 때 이제 법적 작용과 뭐 사실작용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 중간 칸에 보시면 행정부의 대통령, 총리 등이 물론 공무원들도 다 포함돼서 두 번째 칸은 행정작용,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런 개별 법률, 이런 개별 행정법들이죠. 요거는 개별 법률이 있는데, 여기 행정부의 장관별로 행정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장관이 예컨대 국내 치안 유지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된 법률, 예컨대 뭐 경찰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국외 외적으로부터 국가 보호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이제 병역을 모집해야 되는 것이니까 병역 법률 등이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따라서 병역 법률에 따라서 현역병 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요 개별 법률은 이제 실제 정해지는 법이다 해서 요 개별 실정법이라고도 해요. 개별 실정법. 그래서 개별 법률에서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들이 있지만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뭐 업무 정지, 그다음에 뭐 자격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작용을 이제 법적 작용이라고 하고, 법적 작용의 반대말은 이제 사실 작용이라 한다. 그래서 법적 작용 세 번째 칸에 법적 작용은 가로 안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행정 입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행정 입법을 보다 구체적 사실에 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여기까지가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에요.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작용. 학자들이 이제 이론화 시키는 거죠. 행정 입법, 행정행위. 근데 법적 작용의 반대말은 이제 사실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잘못되면 구제를 가야 되잖아요. 그 구제를 가는 게 오른편에 사법부, 사법기관인 법원. 이게 이제 행정사건이니까 행정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구제를 받는 작용. 그게 이제 사법작용이에요. 사법작용, 법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을 통제해서 법에 위반했으니까 국민을 구제해준다라는 작용이 사법작용인데, 저희와 관련되는 내용이 요 사법작용이죠. 사법작용. 그래서 행정부가 이제 어드미니스트러티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뭐 A라고 하죠. A. 근데 요 사법부를 C라고 하죠. C. 코트 해가지고 사법부. 사법부에 가서 구제해달라고 이른 행위가 소송인데, 소송에서 구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행정부는 이제 계층적 조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 A가 있으면 A의 상급 행정청이 있어요. 그 상급 행정청에 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A2라고 하고, 그리고 상급 행정청
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 등에게 구제를 가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제가 안 돼, 여기는 이제 구제가 안 되면 이제 사법부에 가서 구제를 받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여기에 관련된 법을 행정소송심판법, 행정소송법이라고 하고, 이 구제와 관련된 두 가지 법을 합쳐서 권익구제 절차법, 권익구제 절차법, 권익구제를 생략하고 같은 말이 이제 행정쟁송법이라 한다.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게 행정쟁송법 과목이고, 이 법원에 가는 소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 관한 법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은 소송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준용한다는 말은 갖다 쓴다 말이에요. 똑같이 사용하는데 따라서 심판에서 이제 소송과 다른 점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송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흐름이에요. 저희와 관련되는 내용은 그 정확히 말한다면 그 행정부가 이제 A가 있으면 A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A가 있으면 A의 법률 집행하는 행정작용이 잘못됐다. 그럼 이제 구제를 가야 되는데 상급행정청에 구제를 가는 것이, 여기도 일종의 행정부죠. 여기까지는 행정부, 상급행정청에 구제를 가는 것이 행정심판. 그다음에 여기 사법부, 법원에 소송을 가는 거, 구제를 가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그래서 저희 요 두 가지가 구제법, 권익구제 절차법이라고 본다.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라비아 숫자 2번에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법 주체, 지금 설명한 거죠, 이렇게. 근데 대한민국 국가 내 지방자치단체, 이건 뭐 선거하셨으니까 성인들이니까 아시겠죠? 광역지자체, 시도. 그래서 시도도 입법기관인 시도의회,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시도의사,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지자체, 시군구. 그런데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된 거죠.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군구 의회, 지방의회와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18페이지. 쭉 이렇게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2교시부터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개관을 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상 적격부터 이제 할 건데, 요약해서 딱 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요 정도 기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 기본서예요. 지금 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또 로마자 1번에 실체법과 절차법이라고 돼요. 실체법과 절차법. 요거는 이제 예컨대 개별 실정법은 이름이 민법에 의한 재산이 동산과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토지죠, 토지. 이런 토지를 규율하는 행정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 국토법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 있죠. 이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법이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이런 법률을 국회에서 만든 다음에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인데, 예컨대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한 건축 자재를 철근, 콘크리트 등을 넣어서 건물을 짓겠다 하면 허가를 해줘가지고 건물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축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의 예가 행정행위 중에 허가라는 것이 있어, 허가. 하여튼 이런 허가가 잘못 나오면 이제 구제 간다, 이런 흐름인데, 이런 개별 법률은 허가라는 행정작용의 실체를 이제 학자들이 유형화시켜요. 유형화. 그게 이제 주내 형절, 절차 형식, 주체 적법 요건, 내용 적법 요건, 절차 적법 요건, 형식 적법 요건, 이렇게 유형화시켜요. 요거는 이제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이러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얘가 이제 잘못됐을 때, 위법했을 때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수단이 심판과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따르면 위법, 요 법에 위반하면, 법에 따르면 적법, 이렇게 해서 위법했을 때 구제 간다,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소송 갔을 때, 취소송 갔을 때 맨 처음에 소송 요건 심리 통과하면 이제 본안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 본안 심리에서 따지는 게 저 허가라는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따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요쪽의 내용, 요런 행정적인 개별법이 있을 때 행정적인 실체를 정해 놓은 거를 학자들이 이제 위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적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네 가지로 구별을 한다. 그래서 대상 적격하려면 요 준의 형절, 요건 두 문자를 외워 놓으셔야 돼. 일단 실체법에 대응하는 개념이 권익구제 절차법이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권익구제 절차법, 그 권익구제 절차가 아라비아 숫자 1번의 국민의 권익구제 절차, 가로 안에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소송 요건 심리, 이걸 통과하게 되면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본안 심리. 법원의 법원의 대답이 재판인데 그의 주된 형태가 판결. 이게 이제 권익구제 절차예요. 그걸 정해놓은 법, 그게 정해놓은 법인데, 특히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익심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정해놓은 법을 특히 행정쟁송법이라 한다. 그래서 개별법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의 개별법은 여기 행정적인 실체를 100% 담고 있지만, 일부 개별법, 뭐 도로교통법, 국세기본법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여기 소송 요건 등에 관한 권익구제 절차 등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행정쟁송법인데,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번에 그 얘기 써 있죠. 개별실정법 800여 개의 행정 영역별로, 그 장관별로 있는 쭉 개별 법률이 있는데, 개별실정법에는 실체법적 규정, 행정작용 실체법, 실체 관한 규정과 권익구제 절차 법적 규정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그 개별법에 있는 절차법, 그걸 갖다가 후자의 경우를 특별행정심판법, 특별행정소송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여기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있는 이 소송에 관한 내용, 그게 이제 특별행정소송법도 배워야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야.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심판법인데 개별법에 있는 심판에 관한 내용, 그것도 이제 특별행정심판법으로서 같이 배우게 된다.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냐? 배우는 이유는 오늘 드린 자료에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오늘 사전특강 1회 자료에 지금 설명한 게, 요약해서 설명한 게 첫 번째 별표죠. 첫 번째 별표. 행정법이라는 것에는 행정 실체법, 학자들이 구별을 할 때 이런 행정 실체법, 개별 실정법에 행정 실체법이라는 것도 있고 권익구제 절차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권익구제 절차법, 요거 설명한 거 요약해서, 그게 이제 제 콕 기본서의 1편과 2편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2편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쟁송법인데, 두 번째 별표에 행정쟁송 일반법과 특별법이란,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개별 요건들을 볼 때, 아, 특별법에 의하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노무사 시험에도 행정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법. 예를 들어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법령 상호관계를 먼저 보면, 1번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노무사 시험에서도 행정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구제명령 사안이 제일 많이 나오죠. 구제명령.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설립신고 수리, 노조 설립신고 수리 또는 수리 거부, 이런 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재해보상에 관한 급여 신청 거부 등이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노무사 시험에서 말하는 노동쟁송 사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노동쟁송. 그래서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공부할 때 좀 보셨으니까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통상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뭐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사례로 설명하는데, 요 특강에서는 노동쟁송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니까 노동쟁송 사례로 이제 행정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 구제가는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법률이 있는데 법률 민법에 의해서 원래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를 갑이라고 하고 근로자를 을이라고 하면 근로자 을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주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그래 그럼 월 100만 원을 줄게. 그래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해서 반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런 합치가 일어나요. 이런 걸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 계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럴 때 이 계약의 내용이 근로 제공하고 돈 받는 거면 민법상으로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민법 문제.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데 만약에 민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또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안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잘라야겠죠. 그게 이제 민법상으로는 원래는 근로관계 해지야, 해지. 근데 이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보면 근로자 측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로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 비노조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자와 노조라고 하는 근로자 측이 있는데 요때 민법상의 해지라는 용어 대신에 즉 근로계약을 끝내는 거를 해지라는 용어 대신에 해고, 해지 이런 용어 대신에 해지 대신에 이제 해고라는 용어를 쓴다. 해고. 그럼 요 개별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줄여서 근기법이라고 하는데 근기법상 해고를 당했다. 또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기 행정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면 공익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 노동상권의 보호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이 노조에 관한 법이 노조법인데 노조법에서 이 해고가 만약에 부당해고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행정청의 힘을 빌어서 구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근기법이나 노조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거는 요 심판이나 소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A라고 이게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A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 아까 광역지자체가 서울시잖아요. 서울시 진노위라고 줄여서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 줄여서 진노위 A에다가 근로자 측에서 이게 부당해고이니까 나를 구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 진노위에서 이 근기법이나 아니면 노조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을 행하게 된다. 그 행정작용이 근로자의 말이 맞으면 부당해고라고 근로자 측의 말이 맞으면 이거 부당해고니까 구제해줘야겠구나 해서 이 법상에 있는 제도를 집행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구제명령이야. 구제명령의 내용은 이 해고는 무효이니까 따라서 근로자를 복직시켜라. 임금도 주고 그래서 근로자를 구제해준다. 이런 구제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근로자는 구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구제명령이 나왔으면 구제가 돼서 좋지만 열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구제명령은 근로자를 구제해주니까 이런 거를 근로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수익적 행정작용. 행정작용보다 조금 개념이 행정행위거든요. 여기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라는 걸 학자들이 만들어놨는데 행정행위의 예가 구제명령이에요. 구제명령. 그래서 서울시 진노위의 의사에 따라서 을을 구제해준다. 그럼 구제명령은 을에게 수익적이지만 반면에 이제 을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자꾸 노조를 만들고 업무 방해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사용자, 갑의 입장에서는 이 구제명령이라는 행정행위가 침익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명령의 좀 특성은 상대방 을에 대해서는 수익적이지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한다면 이 제3자에 대해서는 좀 침익적이다. 이런 행정행위를 학자들이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불복을 하는 사람은 침익적 영향을 받는 자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갑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갑이. 그래서 행정작용을 이제 학자들이 나눌 때 크게 이제 침익적 행정작용과 수익적 행정작용으로 나누는데, 이 구제명령은 상대방이 이는 수익적이지만 제3자는 침익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제3자가 구제를 심판이나 소송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 갑이 자신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여기 심판이나 소송을 가게 되겠죠. 심판이나 소송을 갈 때, 그러니까 소송의 원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요 소송 가게 되면 이제 소송 요건 심리라는 걸 하게 돼요. 거기가 이제 해당하는 것이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그래서 10페이지 맨 위에 권리구제수단 절차법이 좀 큰 개념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자 2번에 행정소송법에서 예컨대 저 구제명령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하고 가면 아라비아자 1번에 소송요건심리를 하게 된다. 소송요건심리. 그게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협의 소익 등을 판단하게 돼. 근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이 사안의 경우 만약에 이제 바로 소송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요 갑의 경우를 이걸 원고라고 하고, 소송 제기의 상대방은 이제 요 구제명령을 날린 이런 사람은 행정청이라고. 행정청 A죠. A. 저는 항상 A라고 표현하는데 A를 피고라고 한다. 그럼 소송은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 이 당사자의 다툼을 법원이, 공정한 능력을 가진 법원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법원의 해결을 재판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응답을 재판의 주된 형태가 판결이 있고, 작은 재판은 결정이라는 걸로 해요. 그래서 소송을 들어가면 맨 처음에 전국의 법관 수는 적으니까 쓸데없는 사건을 남소라고 하는데, 남소를 날리기 위해서 각하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각하 판결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심리하는 게 소송 요건 심리예요. 그게 이제 두 문자가 대원소 전기관 등이 있어요. 대원소 전기관.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심리, 요건 심리, 가로 안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원고 주장, 여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주장을 먼저 보면 양가로 4번이죠. 원고의 주장은 소송 요건, 대원소 등을 해당한다, 충족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여기까지가 소송법상의 요건이에요. 요건. 뭐뭐 하면 if야. 뭐뭐 하면 if. 뭐뭐 한다. 결론을 적어줘요. 결론이 법원의 대답이에요. 법원의 대답은 법원은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 심리를 한다. 그때 이제 논리를 적어줘야 돼. 논리. 소송이 적법함으로. 이런 논리.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이 적법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양가로 가번에 피고죠. 피고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냐면 소송 요건을 해당하지 않는다. 즉 불충족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피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그럼 논리 소송이, 원고가 제기한 취소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부적법함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는 얘기는, 소송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얘기는 본안 심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남소다. 남소. 그래서 소송 요건에 이런 소송을 남용하는 걸 걸러내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의 취지는 그 요건 심리 그 옆에다가 남소 방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남소 방지. 그런 걸 쓰게 돼요. 남소 방지. 각하 판결을 해서 남소를 방지하는 거죠. 노무사 시험에서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무사 시험에서는 소송 요건, 대원산 7, 8가지 소송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를 25점짜리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읽으시는 사례에 있나 없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이제
대원소 전기관 중에 무엇이 써야 되는 것인지 그걸 쟁점이라고. 쟁점. 그 쟁점을 찾아내서 그러면 대상적 격, 협의의 소액 이게 쟁점이다. 대상적 격, 제소기한이 쟁점이다. 그러면 그거를 해당하는 내용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사 시험에서는 소송요건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소송요건을 물어보는 통상의 방법이 양가로 나번에 소송이 적법함으로 그 논리를 써가지고 갑의 제기한 또는 의리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소송요건을 물어보는 질문 형태 소송은 적법한가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참고로 양가로 2번의 이제 본안 심리는 요 구제명령이라는 거를 행정행위라고도 하는데, 얘는 이제 쟁송법적으로 말한다면 대상적 격에서 처분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제명령을 행정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처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나 처분이 거의 같은 개념인데, 요 행정이나 처분에 해당하면 다른 소송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본안심리를 가는 거죠. 본안심리에서 양가로 이번에 원고와 피고가 또 싸워요. 그래서 양가로 나번을 먼저 보면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면 저 구제명령 처분이 위법하다, 법에 위반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타당하다면 여기까지 요건, 효과, 갑이 제기한 소송을 청구라고 해요. 청구가 이유가 있다. 그래 네 말대로 구제명령 처분이 위법하니까 이유 있으니까 논리. 법원의 대답, 법원은 이제 원고의 주장을 끌어당기는 인용 판결을 한다. 그게 이제 가로 안에 취소송이라면 취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이라면 무효 확인 판결, 부작이라면 부작위 이유 확인 판결 등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양가로 가번에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면 A는 저 구제명령 처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죠. 원고는 위법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유 없으므로 법원이 이제 버리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각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 그래서 요 2번에 심리에 해당하는 양가로 1, 양가로 2의 내용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건 외우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노무사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양가로 1번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취소송을 들어갔을 때 그럼 소송 요건 한 번에 눈에 확 볼 수 있는 표가 아까 봤던 표니까 그 표를 보면서 하죠. 요 뒤에 내용들도 있지만 다시 앞으로 가서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맨 위에 아까 4페이지 보다가 이쪽으로 잠깐 가서 설명해 드린 거고, 5페이지 맨 위에 쟁송 흐름도 절차법은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5페이지 맨 위에 로마자 1번에 항고송, 여기 이제 행정소송법 제 4조 1호, 3조 1호의 항고송이라는 것인데, 구제명령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방적인 거라서 일방적인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이른 소송, 그게 3조 1호의 항고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구제명령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얘를 취소해달라라는 취소송, 4조 1호의 취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제기하게 되면 그 항고송 밑에 A의 처분, 요 A죠, A. 아까 서울시 진호의 처분을, 이런 구제명령 처분을 원처분이라고, 원처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소송 바로 갈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요 A2, 오른편에 심판이라고 나와있죠. A2, 라지 A2. 그 라지 A2의 대답은, 법원의 대답은 판결인데, 라지 A2의 대답은 재결이라고 한다, 재결. 그래서 재결도 마찬가지예요. 재결도 취소 심판을 가면 심판, 요건 심리, 본안 심리 하게 되는데, 아까 판결이라는 용어 대신에 재결이라는 용어만 쓰면 돼. 그래서 원고 대신에 청구인이라고 해요. 청구인.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심판 요건을 충족했다는, 그러면 심판 청구가 적법함으로 본안 심리를 하고, 여기 A는 피고 대신에 피청구인이라고 해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 요건을 불충족했다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함으로 각하 판결이 아니라 각하 재결,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그다음에 본안 심리 갔을 때 원고 대신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저 구제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 판결이 아니라 인용 재결
재결. 피고는 기각 재결 이런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소송을 갖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같은 점들은 다 비슷하게 쓰고 이제 다른 점들을 시험에 낸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A의 처분을 원처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A2의 처분을 재결이라고 하고 그걸 안 거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취소송을 가면 법원의 대답에 주는 형태가 판결이다. 판결. 세 번째 칸에 소송 요건심리를 줄여서 그냥 요건심리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편에 본안심리 쓰는 것이고 이런 요건심리 본안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하게 된다. 판결. 다시 요건심리 밑에 요건을 불충족하면 이제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그 요건이 두 문자가 대원소 전기관. 외우셔야 되죠. 대원소 전기관. 가장 기본적인 거야. 대는 이제 대상적격, 원은 원고적격, 피는 피고적격, 소는 협의의 소익, 전은 전치주의, 기는 기간제한, 관은 관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원래 진도예요. 진도인데 대원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원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다. 주로 이제 노동쟁송 위주로. 그래서 일단 대상적격, 대상적격을 충족하려면 조문은 뭐 나중에 봐도 되고 행정소송법 2조랑 1호의 처분 등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처분 등에 해당하려면 이제 여기 사례를 볼 때 A가 날리는 처분, 요 구제명령 처분이 이게 원처분이야. 원처분. A2가 날리는 처분이 재결 처분. 근데 이제 요 A에서 법원에 소송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A2를 안 거치고 가는 거를 임의적 전치, 전치 중에 소송 요건 중에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게 된다. 바로. 이런 구제 명령에 대해서 사용자 갑이 바로 취소를 갔다. 그럼 이제 처분이 원처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원처분이 구제 명령이 요 대상적격 2조 1항 1호의 처분에 해당하냐 이제 그거를 따지는 것이고 쟁점은 대상적격에서는 만약에 행정심판을 갔는데 본안심리 가서 구제되지 못하는 기각 재결을 받은 다음에 6월 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갔다. 그러면 처분이 원처분, 구제명령 처분, 여기 기각 재결, 재결 처분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련된 조문이 19조예요. 19조. 그래서 이 구제명령이 처분이 대상이 될지 아니면 요 재결이 대상이 될지 요걸 따지는 게 19조의 원처분지 또는 재결주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볼 때 대상적격에 관련되는 문제는 여기에서 바로 A의 처분에 대해서 바로 취소를 제기했느냐 아니면 여기 심판 간 다음에 재결 처분을 받고 처분이 두 개인 상태에서 소송을 갔냐 이제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 그래서 처분이 두 개인 상태에서 만약에 갔다 그럼 관련되는 것이 19조의 원처분주의 또는 예외적인 재결주의라는 것이고 바로 취소를 갔다 그럼 처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2조 1항 1호 등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 이런 흐름이야. 또 하나를 익히셔야 되는데 처분은 다시 왼편에 원처분인데 동그라미 1번에 침입적 처분 그건 다시 두 가지. 기억 직접 상대방 예컨대 갑 상대방에게 운전면허 취소를 하거나 면허 정지하면 운전을 못하게 되죠. 이런 거는 직접 상대방에 대한 침입적 처분이라서 바로 이제 그 상대방이 바로 불복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불이익하니까. 근데 니은번 제3자에게 침입적인 것은 뭐 건축 허가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도 제3자죠. 제3자. 즉 구제명령은 을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요 갑 사용자 갑에게는 침입적일 때 이런 거를 제3자 형징이라고 하고 요때는 이제 상대방 침입적 영향을 받는 상대방이 불복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침입적 영향을 받으니까 요 갑이 불복해요. 갑이 제3자가 불복할 때는 소송 요건 중에 또 원고적격이 핵심 쟁점 이런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아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수익적 행정작용 처분 예컨대 건축주가 집을 지으려면 허가 그 다음에 뭐 통신사업을 하려면 특허 등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 특허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통신사업 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받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 처분을 못 받는 경우 유형이 거부야. 거부는 뭔가 해주는 거부 처분이라는 것이고, 뭔가 해주기 때문에 자기라고, 자기.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도록 허가도 없고 특허도 없고 거부도 없다. 그럼 그걸 부작이라고 그래, 부작이. 그래서 처분은 동그라미 1번이 침입적 처분이고, 동그라미 2번에 수익적 처분 신청했는데 안 해준 거부 처분. 요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반대말, 처분이 뭔가 해주는 작위인데 그 반대말이 또 부작이야, 부작이.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소송,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부 옆에 보시면, 거부가 단순 위법이면 취소, 심판이나 또는 무효하게 심판. 또 오른편에 보시면 소송 취소 또는 무효하게 심판, 소송. 이게 4조 1호, 4조 2호예요. 그 다음에 부작위, 거부 밑에 부작위를 보시면 쭉 가다 보면 4조 3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간다. 그래서 이제 요 취소 소송에 대해서 자 배운 다음에 취소 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이 있는데, 그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과 차이 나는 점. 그 다음에 4조 3호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취소 소송과 차이 나는 점. 이런 걸 배우시게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쪽에 행정작용이 큰 개념인데, 그 중에서 요 개별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을 학자들이 이런 구제명령, 면허취소 이런 걸 다 모아갖고 행정행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행정의 뜻은 뭐 그러려니 이 정도만 아시고, 그 사례들이 뭐 구제명령, 허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걸 다시 또 나누면 구제명령과 같은 제3자에 대한 침입적 처분과,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는 구제명령이 수익적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수익적 처분인 구제명령을 근로자을이 신청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구제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부한다. 이게 거부 처분이야. 한 달이 지나도록 구제명령도 없고 거부도 없고 지금 4월 1일이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부작이라고, 부작. 이 구조를 아셔야 돼. 2조랑 1호의 처분은 크게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 그 처분 등이라고 하는데, 처분 등에는 행정심판 재결 등도 포함해요. 처분은 뭔가 한 작위야, 작위. 그 다음에 작위의 반대말이 2조랑 2호의 부작이에요, 부작이. 이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일 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흘러간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이야.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취소송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때 소송 요건, 대상 적격. 대상 적격 고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처분, 원처분에 대해서 바로 오면 2조랑 1호. 여기 심판을 거치게 되면 처분이 2개. 처분이 2개니까 관련되는 19조. 이런 걸 배우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집중하세요. 쭉 흘러왔는데 여기에 집중하자, 여기에. 그래서 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내용이 7페이지. 그 그림의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놓은 게 7페이지. 7페이지에 양가로 2번이죠. 위쪽에 양가로 2번. 국민에게 불이익하면 이제 구제 가는데, 동그라미 1번에 침입적 행정작용, 좁히면 침입적 행정행위 처분. 걔는 다시 직접 상대방에게 침입적이면 자격 취소 당한, 과세 처분 당한 상대방 갑이 간다. 그 밑에 제3자에게 침입적이면 허가가 뭐 을한테 나는데 인근 주민 뭐 갑 등이 간다. 동그라미 2번에 수익적 행정작용 처분이 안 나올 때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데, 허가 거부 부작위나 특허 거부 부작위이면 그 못 받은 사람이 간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 흐름과 다시 한번 10페이지에 답안에 쓰게 되는 내용은 10페이지 2번 심리, 그 중에서 특히 양가로 1번의 요건 심리, 요 내용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제가 원래
여기 25분 대상적 기억에 이제 사례를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내용이 굉장히 큰 거다 보니까 아무리 줄여도 좀 길어졌네요. 여기 2교시에는 대상적 격, 원고적 협의 소익이 있는데 올해 특 A급이 원고적 격이라 원고적 격을 통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원고적 격에 좀 힘을 많이 싣고 대상적 격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사안 해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 협의 소익도 마찬가지. 사례를 갖고 여기 원고적 격에 방점을 찍을 거예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